이재명 대표가 구급차에 실려간 직후 경찰이 서둘러 물청소로 현장 핏자국을 지웁니다. 이거 증거인멸 아닙니까? 왜 폴리스 라인을 치지 않죠? 사건 현장을 왜 훼손합니까? 상부의 지시 없이 가능한 일입니까? 범인의 신상 정보도 비공개, 비공개를 하는 이유도 비공개, 당적도 비공개. 경찰이 홍길동전을 찍는 건지 아니면 벌거벗은 임금님 찍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왜 살인미수범을 살인미수범이라 부르지 못합니까? 윗선에서 살인미수범 보호라도 하라고 지시라도 내려왔습니까? 네, 이제 민주당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이었죠. 자, 이재명 대표가 피습 8일 만에 퇴원을 했고 경찰은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최고회의에선 경찰의 축소 수사설, 배후설, 물청소 은폐설까지 제기하면서 재수사를 촉구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현정 의원님, 정청래 위원이 주장한 사건 발생 직후 물청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참 기가 막힌 이야기들을 지금 쏟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이제 이 사건 자체가 원래 피습을 당하면 정치적으로 보자면 민주당에 유리하게 작용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이 피습 이후에 벌어졌던 이제 이 병원 이송이라든지 뭐 등등 이런 특혜 때문에 오히려 그걸 덮어버렸어요. 자, 그러다 보니 이제 그거를 다시 만회하기 위해서 온갖 어떤 음모론 의혹들을 지금 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사건의 이 기본적인 ABC를 또 모르는, 또 ABC를 지금 무시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건 현장에서는 이미 경찰이 현장에 대한 감식, 이 사진 다 촬영을 했고, 네. 자, 그러면 이 혈흔이 있는 자국을 일단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그걸 치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렇게 그 사건 자체 그렇게 치운 것이고요. 또 당적을 공개 안 했다고 그러는데 그거 국회의원 본인들이 만든 법 때문에 공개 못한 거 아닙니까? 자, 정당법에 이게 공개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만든 게 누굽니까? 바로 지금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이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그걸 왜 경찰한테 지금 문제를 넘어씌우죠? 저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 살인미수를 뭐 살인미수라고 뭐 이렇게 부르지 말라고 지시했냐? 어떤 지시했는지 하나의 어떤 단서라도 내놓고 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전부터 시작해서 뭐 줄리 의혹부터 시작해서 뭐 청담동 술자리 등등 해서 그 숱한 의혹을 제기하더니 이제는 처음에는 당적이 중요하지 않다고 한 사람이 누굽니까? 본인들이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는 왜 경찰한테 공개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의혹을 제기하려면 뭔가 하나라도 근거라도 좀 내놓고 해야 될 텐데 민주당이 그동안 보면 항상 이 음모론에 상당히 이제 본인들이 뭔가 이게 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하나를 제기하고 그거에 대한 또 내피셜로 또 제기하고 나중에 아니면 말고 뭐 이런 식의 지금 행동들을 벌이고 있는데 자, 뭐라도 하나 증거를 내놓으세요. 내놓고 국민들 앞에 자, 이게 의혹이 있다고 말을 하십시오. 근데 왜 자꾸 말로만 저렇게 이야기하는지 저는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네, 정혁준 변호사님, 보통 네네. 그렇다면 이런 현장은 언제까지 둬야 합니까? 그런데 이 사건이 예. 은밀하게 아무도 없는데 그렇게 벌어진 것입니까? 이게 백주대낮에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습격을 당한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주위에 있던 사람들 중에는 경찰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에 최근에 영입된 인재라고 할 수 있는 뭐 류사명 전 총경, 이렇게 직전까지 경찰 하셨던 분들도 많이 있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어떻게 증거인멸이라고 한 말이 나올 수가 있는가? 그다음에 저 현장에 아직까지도 혈흔이 남아있는 것하고 혈흔이 지금 없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저 사람 57년 김모 씨의 그 혐의를 밝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가? 저는 전혀 차이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음모론을 띄우면서 그 세상을 갖다가 현혹시키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적당한 것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오히려 저런 음모론이 또 다른 음모론을 낳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걱정도 됩니다. 그렇다면은 신상 당적 비공개,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떤 판단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신상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우리나라 이제 특정 강력범죄 그 처벌 특례법에 신상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네. 경찰청 내부 규정을 보면은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예. 여기는 그 위원이 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에 4명 정도는 뭐 의사, 교수, 변호사 이런 외부 위원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네. 저도 사실은 잘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이 이 공개심의위원회에서 비공개 결정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절차상 규정상으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측면이 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이현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정당법 58조에는 이렇게 그 당적 같은 것들을 공개했을 때 그 실형만 규정하고 있거든요. 벌금형이 있지도 않아요. 근데 어떤 공무원이 만약에 이게 혹시나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은 파면당하고 지금까지 부어놨던 연금의 절반이 날아가는데 어떤 공무원이 이런 리스크를 갖다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이걸 그 기회 삼아 가지고 야당에서는 지금 뭐 엄청난 압도적인 다수석을 갖고 있으니까 이 정당법 58조라도 개정해가지고 벌금형이라도 추가를 갖다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렇게 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경찰 공무원들 보고 이런 리스크를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그건 적절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박근혜 전 대통령 피습 당시는요, 하루 만에 신상이 공개가 된 바가 있습니다. 박상규님, 그렇다면 지금과의 차이는 뭘까요? 저 마침 표가 있는데 차이가 예. 다 있어요. 네.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의 커터칼 피습은 신촌 유세 현장에서 이루어졌는데 하루 만에 공개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법에 따른 것이 아니고 그때는 여러 가지 그 여론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정치적 판단이 있었던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마크 리포트 당시 주한 미국 대사가 2015년에 이제 그 커터칼 피습을 당했는데 그때는 뭐 저도 현장이 기억납니다만 이 선열 정도 이 낭자했거든요. 아주 그 끔찍했던 사건이었는데 그 당시의 공격범은 대중에게 아주 잘 알려진 지충 그 사람이었습니다. 지충호 씨가 아니라. 근데 그 사람은 박근혜 한나라당 자연스럽게 대표였죠. 언론에서 다 아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공개하고 말고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알려진 것이고. 자, 세 번째로 2022년 3월에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잘 아시다시피 역시 이번하고 사태가 유사합니다. 그 지지자로 위장한 지지자죠, 사실은. 그 와가지고 갑자기 머리를 가격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는 이 사람의 경우는 살인 미수가 아니고 특수상해였어요. 그러니까 법에 따라서 공개 대상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안별로 다 그 이유가 있었고, 다만 박근혜 전 대표의 경우와 이번 상황을 비교할 때 그 당대표급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는 법에 완전히 따라서 한다고 하고 어떤 때는 또 그 정치적으로 좀 굉장히 그 충격적 사건이어서 하루 만에 공개했고, 이런 것은 그 선거 국면이기 때문에 그 꼭 법을 따라야 되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잠깐 뒤에 얘기 나오겠습니다만 요새는요 SNS도 많고 세계 유수의 언론들이 다 지켜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미국의 뉴욕타임즈에서 이미 다 나갔어요. 네. 그래서 뭐 영어 아시는 분 아니라도 이거 번역돼 가지고 이미 저분이 누군지 다 압니다. 그러니까 공개의 실익이 없어졌어요. 자, 보세요. 네.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하니까 이건 우리나라 여수 언론들이 받았을 수도 없고 안 받았을 수도 없고 SNS에는 다 저 사람이 누군지 알고. 네. 이런 경우는 그 우리가 눈 가리고 아웅할 필요 없지 않나.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